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FLL 챌린지 서브머지드 미션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인 1조로 해야 되는 활동인데 오늘은 2명이서 하는 활동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2사람이 하는 활동을 1사람이 이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머,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와 두 번째, 로봇을 다루는 테크니션, 그리고 마지막 1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요 1사람의 역할은 관찰자입니다. 이제 실제로 코딩이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해서 프로그래머에게 피드백을 주는 역할인데요. 요 3가지의 역할을 우리 2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미션은 지금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따라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테크니션과 관찰자의 역할을 1사람이 맡고 1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미션은 상어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원하는 난파선 앞으로 옮기는 그런 미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처음에 정해놓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정할 거냐면 출발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위치는 항상 같은 곳에 두셔야 코딩을 정확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할 로봇은 이렇게 생겼고요. 양쪽에 있는 바퀴가 E포트와 E포트와 F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 상어를 떨어뜨리기 위한 레버를 누르는 장치는 C포트 라지 모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포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이 C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라지 모터의 원점을 로봇팔이 들었을 때, 로봇팔을 90도로 들었을 때로 맞춰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로봇이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발 위치를 정한다고 했는데, 출발 위치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 로봇 경기장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경기장을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로봇의 뒷면을 평평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 로봇을 벽에다가 딱 붙이시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쉽게 출발할 수 있고요.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는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굵은 눈금이 있습니다. 굵은 눈금 양쪽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맞추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테크니션과 함께 이 미션의 경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미션의 경로는 먼저 요렇게 요 정도의 지점까지 우리가 직진을 할 거예요. 직진을 한 다음에 요렇게 회전을 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해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경로를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레버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찾는 방법을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니션을 맡으신 박태양 연구원님 좀 도와주시길 바라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종이 줄자를 이용해서 이 바퀴를 0의 위치에 두시고 우리가 적당히 바퀴가 회전할 수 있는 위치까지 한번 직진해 볼게요. 회전은 어떤 종류의 회전을 사용할 거냐면 왼쪽 바퀴를 멈추고 오른쪽 바퀴만 움직이는 스윙턴으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윙턴을 이용할 거라서 왼쪽 바퀴가 어디까지 전진을 하면 스윙턴으로 레버 쪽으로 쉽게 갈 수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줄자를 제가 잡을 테니까 로봇을 움직여 봐 주세요. 조금 더 가볼까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얼마 정도 전진을 하면 좋을까요? 76cm 정도 전진하면 좋을까요? 76cm 일단 전진했고, 회전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회전은 각도로 70도에서 80도 정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좌회전으로 스윙턴 70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 김에 이렇게 회전을 한 김에
이쪽에서 거리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몇 센치만큼 가면 이걸 누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 5cm 정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cm 가서 로봇팔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봇의 경로를 확인해 봤으니까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화면을 같이 볼 텐데, 자, 동작에 들어가셔서 동작 모터를 정하시고 동작 속도를 정한 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 몇 센티미터 가기로 했죠? 76cm를 전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좌회전으로 회전을 하기로 했는데 스윙턴을 하기로 했으니까 50만큼, 그리고 스윙턴일 때는 여러분들 진행 방향의 각도의 4배만큼 각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0도만큼 왼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스윙턴일 때의 각도는 로봇의 모형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드라이빙 베이스의 바퀴 간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5cm만큼 앞으로 나가기로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바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몇 센티미터를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모터 1회전일 때 몇 센티미터를 가는지를 정하는 블럭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요 블럭은 기본값으로 17.5cm를 가지고 있는데, 자, 17.5cm는 스파이크 프라임에 들어있는 요 기본 바퀴, 하늘색 기본 바퀴일 때 17.5cm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작은 바퀴나 더 큰 바퀴를 쓰신다면 반드시 둘레를 계산해서 지금 말씀드린 1회전일 때에 가는 거리를 정하는 블럭에다가 정확한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요렇게 다른 모형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다른 모형들이 요렇게 있고, 네. 요렇게 이제 모형이 있으니까 일단 누를 거기 때문에 요렇게 올린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서 실제로 저기 위치까지 정확하게 도달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로봇이 진행하는 방향과 회전하는 방향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계획한 이동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 정도 테스트를 더 해볼 거예요. 2번 정도 더 테스트를 해서 3번의 테스트가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의 프로그램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겠죠. 자, 2번째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2번째 시도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3번의 시도에서 한 번은, 지금 마지막 한 번은 이 산호초가 바퀴에 걸려서 5cm만큼 가지 못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리만큼 잘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문제는 어떤 게 있으시죠? 네, 요 각도가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산호초가 바퀴에 걸릴 수 있다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산호초를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인 연구원님, 어떻게 하면 산호초가 바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산호초를 미리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진하는 동안 산호초를 치우기 위해서 로봇팔을 내리고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로봇팔을 내리고 움직여서 산호초를 치운 다음에 로봇팔을 올리고
회전을 해서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로봇팔을 움직여야 될 텐데, 자, 로봇팔을 내리고 출발하기 위한 각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손으로 요걸 내려보겠습니다. 손으로 요렇게 내려보면, 자, 요렇게 손으로 내리고 출발을 할 거예요. 요렇게 내린다면 C 모터가 110도만큼 움직여져 있네요. 그러면 모터 블럭을 이용해서 최단 경로로 여기까지 이동하기. 자, 110도까지 이동하기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한 다음에, 회전하기 전에 끝까지 간 다음에 들어올려 볼까요?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최단 경로 0까지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밀고 출발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퀴에 산호초가 걸리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한번 잘 관찰해 봐 주세요. 테크니션을 맡은 담당자가 로봇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걸리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번에도 약간 걸리는 걸 발견했는데, 관찰 결과 어떻게 하면 산호초를 좀 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앞으로 많이 갔다가 네. 다시 내려야 되는 위치까지 좀 뒤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획에는 76cm를 전진하기로 했는데, 한 5cm만큼 더 전진했다가 후진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76cm 전진했던 걸 81cm만큼 전진했다가 다시 이제 후진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5cm만큼 더 전진했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퀴에 걸리지 않도록 산호초를 더 멀리 보내는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3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산호초가 좀 더 멀리 밀려나갔기 때문에 바퀴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관찰해 보니까 어떠세요? 잘 되나요?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팔을 내려서 3번을 구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팔을 내리는 그러면 코딩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도착한 이후에 팔을 내리는 코딩을 추가했습니다. 발을 내리는 코딩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코딩은 역순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있는 블럭을 역순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는 후진,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쭉 뒤로 와야 되겠죠? 쭉 뒤로 오도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빨리 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 코드를 한 화면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산호초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로봇팔을 먼저 내리고 전진해서 밀어낸 다음에 약간 뒤로 와서 좌회전을 해서 레버를 누르고 전진했던 것과 역순으로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출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래 이 프로그램을 다 완성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대회에서는 로봇의 프로그램을 가운데 버튼으로 실행시켜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로봇의 프로그래밍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로봇에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실행해서 관찰해 보신 거에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 팔이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상어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경로에 문제는 없었나요? 각도를 조금 덜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각도를 조금 덜 틀고 싶고, 그 다음에 팔을 더 많이 누르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전,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회전을 왼쪽으로 이제 회전하는 거였죠, 그렇죠? 여기서 전진 시 왼쪽 회전. 그러면 앞으로 갈 때도 왼쪽으로 회전했으니까 후진 시 왼쪽 회전. 그래서 전진할 때와 후진할 때를 모두 바꿔볼 건데, 자, 그러면 몇 도 정도가 좋을 거예요? 아까 70도 정도 했는데 줄일 거니까. 뭐 정확히 각도기로 잰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한 15도 정도를 줄여볼까요? 그러면 55도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회전값을 얼마를 주면 되죠? 220. 네, 그러면 22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20을 넣었고요. 자, 출발 위치 맞춰주시고 프로그램을 제가 다운로드해서 넣어볼게요. 자, 허브의 프로그램을 개선된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출발 위치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프로그램을 2개 수정하기로 했는데 하나만 수정했네요. 그렇죠? 실제로 누를 때 더 많이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130도 정도를 누르는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누르는 힘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누른 후에 0.5초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로 문제와 누르는 프로그램을 모두 코딩을 수정했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든 프로그램으로 상어가 어느 정도 잘 떨어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대회를 준비할 때, 미션을 해결할 때는 지금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각각의 실험할 때마다 길이와 회전하는 각도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미션을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기가 있는 난파선에 상어를 갖다 놓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어를 갖다 놓기 위해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어를 가져왔다고
하고 이따가 이제 실제로 미션을 할 때는 성공한 미션에서 이제 상어를 가지고 올 거니까 한번 방향을 맞추고 상어를 잘 갖다 놓기 위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로봇을 미션 위치까지 방향을 맞춰주시고, 이제 로봇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뒤쪽에서 로봇의 바로 후면에서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가실 수 있어요. 이제 상어를 여기에 이제 안쪽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좀 더 안쪽에서 출발해 볼게요. 일단 출발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 주세요. 출발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 주시고 상어를 출발 위치 안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직진으로 가게 되면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빗나가겠죠. 요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움직여 볼게요. 지금 상어가 완전히 출발선 안에 들어 있나요? 조금 더 뒤로. 그러면 로봇을 우리가 정확한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위치를 기억해 주세요. 자, 올려놓고 출발하고 싶으신가요? 자, 앞쪽에다 놓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다 놓고 출발했을 때 상어 구역 안까지 들어오려면 상어가 몇 센티미터 정도 가면 될까요? 상어가 65cm 이상 되면 될 것 같아요. 65cm 이상 되면 될 것 같으시죠? 그러면 요 미션이 끝난 다음에 요 상어를 65cm만큼 밀어주도록, 그 다음에 요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미션을 준비하실 때 요 위치를 기억하기가 어려우면 무조건 뭔가 결정할 때마다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65cm만큼 앞으로 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미션에 이어서 바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을 할 텐데, 우리는 요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단어 블록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로그램에는 상어 가져오기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에는 상어 배달하기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상어를 가져오는 이 프로그램은 0번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어를 배달하는 프로그램은 1번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상어를 배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어를 배달하고 올 텐데, 자, 상어를 배달하기 위해서 65cm만큼 움직이기로 했어요. 65cm만큼 갔다가 65cm만큼 돌아올게요. 자, 요게 이제 예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실행해보고 더 빠른 속도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1번에 저장했습니다. 1번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봐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테스트해보고 두 미션을 이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로봇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방향대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토의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세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미션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번 버튼을 눌러서 상어를 떨어뜨리고 떨어진 상어를 가지고 와서
출발 구역에서 전달하는 상어를 다시 배달하는 그런 연속적으로 이걸 하는 걸 같이 해볼 텐데요. 자, 어떤 부분이 빠른 해결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0번 해주시고 상어 가져와서 1번 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상어를 가지고 와서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상어를 가져오고 상어를 갖다 놓는 요런 미션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션을 짧은 시간 안에 교체해서 하는 경우에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새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시키는 것이 헷갈릴 수도 있고 번호를 찾는 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하나에 버튼을 이용하는 왼쪽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두 개의 미션을 한 프로그램으로 합쳐 볼게요. 상어 가져와 배달하기. 자, 상어 가져와 배달하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요렇게 첫 번째 상어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상어를 배달하는 프로그램을 같은 곳에 넣을 건데 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에 가셔서 이벤트에 가셔서 버튼을 누를 때, 자, 왼쪽 버튼을 누를 때 출발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버튼을 누를 때 얘가 잘 실행되는지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사운드에서 0.2초 소리를 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높은 소리로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2번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저장을 했고, 자, 이제 2번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신다면 상어를 떨어뜨린 다음에 방향을 조준해서 왼쪽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얘가 실행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미션을 합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미션을 합쳐서 해봤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개선할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어를 가져다 놓을 때 속도를 빠르게 갔다 빠르게 돌아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갔다 빠르게 돌아오는 것들을 테스트한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속도를 얼마로 하고 몇 센티미터를 가는 것이 성공의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의외로 코딩과 모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출발구역 안에서 로봇의 위치를 정하고 모듈을 교체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는 데까지 시간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리를 잡고 실행 버튼을 누르는 이런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상어를 가져와서 위치에 가져다 놓는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았는데요. 다른 미션들도 지금 경험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코딩을 한 다음에 실행해서 우리 테크니션이나 관찰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관찰하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개선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